2023년 9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시 수원지검에 출두했습니다. 우리 수원지검이 약골이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이재명을 대단한 정치인으로 봐서 큰일이 날 것처럼 쩔쩔매고 있는데 이재명의 본질은 잡범입니다. 잡범 그렇게 두려운가? 그렇게 이재명이가 두렵다면은 김정은을 한번 노려봐라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군요. 남북의 좌파가 모두 움직이고 있어요. 이재명은 수원지검으로 갔고 김정은은 오늘 러시아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이가 부담스럽다면 김정은부터 노려보라 이겁니다. 용천역 폭발 사고 이상의 큰 일이 일어나도록 그래야만 이 남북에서 설쳐되는 좌파를 동시에 흔들 수 있고 통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게 저희 주장입니다. 자, 이재명 씨가 12일 오후 1시 반에 수원지검에 출두했습니다. 검찰에 나간 건 이제 도합 6번째입니다. 이렇게 많이 불려나가도 뭐가 기소가 안 된다면 우리 검찰이 문제죠. 이원석 총장 이하 수원지검 형사 6분대 김영남 부장이구나. 이거 뭐 간땡이 작은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시큰 불러놓고 못하고 그러면 바보죠. 지금 이화영 씨는 진술서를 하나 공개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내가 직접 썼다 그러면은 나는 하고 보통 문장이 나가는데 거기 보면 이화영은 그래서 누가 불러준 거를 자기가 받아 쓴 거 아닌가. 이화영이 지금 진술이 왔다 갔다 해요. 이재명이 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엔 좀 바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화 언론들이 많이 떠들었으니까 건너가겠습니다. 이거 다투고 하는 거는 검찰과 법원에서 할 테니까 저는 두고요. 실질적인 조사는 송민경 부부장, 박상용 검사가 한다는데 아까 상당히 고참 부부장하고 박상용 검사는 수석검사 같으네요. 기수로 보니까. 김영남 부장, 이 세 사람들이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일 텐데 간땡이가 작으면 못하줘서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저는 이재명이를 우리 검찰이 두려워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골이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는데 이종섭 장관이 약골이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정원장도 좀 약골로 봅니다. 그리고 검찰도 지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에서는 검찰공화국이라고 막 떠들어대니까 거꾸로 이원석 씨가 이끄는 검찰이 더 조심을 해서 굉장히 약골 행세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거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 책이라도 안 잡히려고 정치 투쟁의 대상이 안 되려고 너무 길길거리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검찰, 국방부, 국정원이 다 약골이라는 게 문제인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교토통신하고 이런 방송 매체들이 김정은이 탄 기차가 핫산역에 도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진도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핫산역은 저는 압니다. 두만강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두만강 그 하구에서부터 한 500m 서쪽으로 가면은 두만강역이라고 북한의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에서 조금 더 500m 오면 두만강 하구가 나오죠. 거기에 철교가 걸려있고 철교를 건너가서 조금 더 가면은 러시아의 핫산역이 있습니다. 그 핫산역에 도착한 겁니다. 이 핫산역하고 두만강역 사이에 중국 영토가 뾰족하게 들어와 있어요. 거기는 막을 방자 방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천자. 거기 가게 되면 저도 거긴 가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등소평 글씨로 뭐가 쓰여 있었고 그 방천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서 보면요 두만강역도 보이고 핫산역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철도는 보입니다. AP통신은 이 방천의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11일 어제 두만강역에서 핫산역으로 이동하는 김정은이가 탄 기차를 찍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탔던 이 열차는 2018년 하노이 노딜 때 정은이가 그거 타고 중국 대륙을 지나갔고 베트남까지 갔잖아요. 그때 많은 언론이 추적하면서 다 찍었기 때문에 모양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방천에 가서 찍을 수가 있죠. 방천은 뭐 외국인들도 가서 볼 수 있는 데니까 중국이 특별히 단속하지 않는 이상은 가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핫산에 가서 왜 행사를 치느냐? 우리하고 북한의 열차는요, 표준계라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 철도 폭이 있습니다. 철도가 표준계가 있고, 협계가 있고, 광계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은 이 협계 열차가 아직 제법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거 수원과 인천을 잇는 열차선이 협계선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다 표준계로 바뀌었고, 북한도 표준계인데, 러시아는 지금 거의 광계예요. 우리 표준계보다 한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북한서 김정은이가 타고 간 이 태양호가 그쪽 레일을 안 맞으니까 못 달립니다. 따라서 거기 가게 되면은 이 바퀴 부분을 교체해야 돼.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이 바퀴에다가 양쪽에 뭐 스프링을 달아서 넓어지면 척 밀어줘서 그쪽 레일에 맞게 한다든지, 또 줄일 때는 이렇게 탁 잡아당겨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객차나 화차 밑에 놓는 걸 대차라고 하는데, 플랫폼 카란 뜻이죠. 그것이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대차 교체를 해서 아마 갈 겁니다. 이 김정은이는 자기 열차 태양호 안에 모든 시설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자고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끌고, 핫산은 회담 장소가 되지 못하죠. 뭐 우스리스 끌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 뭐 어디든 끝까지 타고 가야 되니까 여기서 대차 교환을 합니다. 대차 교환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내려서 환영연을 치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진도 나왔고요. 그럼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간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 그 섬에 있는 대학에서 동방경제포럼을 외국 정상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거기에는 안 간다, 다른 곳에서 푸틴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이 외톨이들이 뭐 무기를 또 뭐 지원을, 그런 서로 협상을 하겠죠. 북한도 지금 김군옥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엉터리 누더기 잠수함을 만들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로미오급으로 골프급으로 해서 제대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러시아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천리형을 2번 발사했는데 둘 다 목적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발사체 기술도 개량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지원을 받고, 반대로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갖고 와서 만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미사일을 도입해서 우크라이나를 때려야 되는 그런 뭐 협상들을 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한의 이재명이 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각각 설치고 있는데, 이 정치를 하려면 1타 3피도 하고 1타 6피도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재명을 우리 대한민국 검찰, 수원지검을 중심으로 한 검찰이 쩔쩔매고 다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민주당의 기세, 좌파의 기세에 눌려서 검사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회담을 끝내고 이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평양을 떠나는 거를 북한 언론에 공개했어요. 오늘 북한 언론에서는 김정은이가 떠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제 돌아올 때쯤에 보도를 하는데, 김정일 때는 그랬는데 정은이는 어제 떠나고 오늘 12일 날 북한 언론에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제 정은이가 외국 갔다는 거를 일단은 알죠. 현재까지는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걸로 보이고, 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인민들은 보지 못하고 노동신문 같은 게 보는데, 조선중앙TV하고는 북한 인민들이 보는 건데 거기는 아직 보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거기도 곧 알려줄 겁니다. 자, 2004년의 일입니다. 김정일, 정은이의 아버지가 중국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신의주에서 평양 오는 기찻길은 평안 북동과 남도에 거기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거는 원래 이쪽인데 이쪽에 화물이 좀 많아갖고 둘로 쪼개놨는데, 이 정일이가 탄 기차가 일정한 시간에 달리면 테러를 갈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탄 기차가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이 용천역이 있는 그 노선으로, 그게 백마선인가 그럴 거야. 그쯤역으로 이제 화물차들을 다 그걸 밀어놓고 김정은이가 탄 차는 쭉 빠지게 했지. 그래서 그런 평양으로 갔는데, 그렇게 모든 열차를 모아놓았던 용천역에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잘못돼서 두 개의 화차가 충돌을 했고, 그 충격으로 전봇대가 무너졌는데, 전봇대가 끊어지면, 전봇대가 전기줄을 끊으니까 스파크가 생기는데, 그것이 유증기, 거기에 기름탱크가 있었는데, 기름탱크에서 나오는 가스에 붙으면서 대폭발을 일으켰다. 대폭발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은, 용천군에서 한 100여 명 내외의 사망자가 있었고, 1200명 정도의 부상자가 일어났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기찻길에서 터졌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데인데도 이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 박정희 때 일어났던 이리역 대폭발 사건하고 많이 비교됐죠. 500m 폭파 중심지로부터는 건물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굉장히 큰 폭발이었습니다. 제 얘기는 간단합니다. 정은이가 이제 러시아에 갔으니까 끝나고 돌아올 때 용천역 대폭발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 할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도 말 안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우연히 일어나면 제일 좋죠. 이 용천역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누가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반 김정일 세력이 했다, 테러다, 뭐다 숱한 얘기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사고라도 좋고, 그러면 이제 김정은은 다닐수록 자기 체제를, 시스템을 못 믿으니까 두려워질 거고, 또 누군가가 직접 했는데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자기 암살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더 좋죠. 근데 2009년도에 현정원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에 갔다가 현 회장이 미국 대사를 만나서 김정일과 대화한 거를 전해줬는데, 그때 이제 현 회장의 말은 김정일이가 이 용천 사건을 자기를 테러한 걸로 본다라고 얘기했답니다. 현 회장이 스티븐슨 대사한테 얘기한 거는 두 사람만의 얘기니까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스티븐슨 미국 대사가 듣고 자기 나라에 보고를 하죠. 그럼 전문을 보냅니다. 그 전문이 2011년 위키리크스가 미국의 외교 공문을 막 공개할 때, 전문을 공개할 때 여기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김정일이는 용천역 폭발을 상당히 두려워한다. 용천역 폭발 같은 게 정은이가 돌아올 때 꽝 터지면은 세계적인 뉴스가 되겠죠. 정일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죽어도 흥미롭고, 그럼 아주 한반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갈 거고, 북한과 러시아의 짝짝꿍은 무산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용천역 폭발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 착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한미일 공조, 캠프 데이비드 성명을 발표하면서 트리오 체제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한도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북한도 꿈쩍도 안 해요. 북한이 대화든 뭐든 아무것도 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수해도 있고 뭐도 있어서 올 가을 이미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지만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92, 3년도에 고난의 행군 때 100만이 죽고도 버텼고요. 지금은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수치를 보게 되면 경제가 좀 식량이 600만 톤 정도 부족한 걸로 국제사회는 조사되는데, 그 정도는 북한이 견뎌요. 그거 가지고 야 우리 쌀 좀 줘 하는 식으로 이 국제사회에 구걸하면서 대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에 북한 GDP는 0.2%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2018년 북한이 그때 화성 ICBM, IBM 막 만들어서 한참 문재인 정권 초기에 난리쳤죠. 그러다 갑자기 대화로 나왔었죠. 그때 2017년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성장이었어요. 그때보다 훨씬 상황이 좋기 때문에 대화 안 나옵니다.
대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압박, 미국이 압박을 가해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언제 나오느냐? 용천 폭발 같은 엄청난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하겠죠. 지금 모로코인가요?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모로코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스페인하고 UAE하고 까따르하고 뭐 네 나라만 받고 나머지 나라의 도움을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건 왜?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근데 너무너무 이게 피해가 크면 결국은 받겠죠. 그건 외국의 지원을 받으면 자국 정부가 무능하다는 거니까 자국 정부가 와해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용천보다 더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김정은이가 죽으면 더 빨리 이제 북한을 이끌게 된 사람들은 세계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북한은 와해될 거고 김정은이가 안 죽어도 감당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민심이 뭐 식량이 공급 안 되고 그러면은 북한을 통치 못하니까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서 어떤 대화가 열리는 겁니다. 오케이? 용천 폭발 같은 게 있어야만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미일이 아무리 단합하고 북한을 봉쇄하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은 우리가 강화해도 북한은 우리 하자는 대로 절대 안 떠납니다. 그리고 꽝 한번 때려가지고 혼비백산 죽거나 죽일 뻔해야만 그래야 또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대화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을 겁주고 있는 이 좌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미향이도 지금 뭐 자기를 어쨌다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지금 문재인이도 자기 아버지가 일제 때 농업 개정한 건 주지의 사실이고 적치하에서 농업 과장한 건 저주의 사실인데 일제 때 한 적이 없다. 한 적은 있죠. 그거 갖고 친일파는 아니냐?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만든 친일파 기준에 따르면 친일파죠. 이제 그걸 이제 고소를 하고 있어. 좌파들이. 근데 이런 딱 김정은이를 잡거나 거의 반쯤 잡아놓은 상태로 몰고 가야 저자들이 깨갱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정은이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북한 지역은요, 의외로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전에, 탈북자들이 찍어 온 건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배꼽, 혁대쯤에, 여기에 이제,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아마 조선족이었겠죠. 북한을 잘 알거나 아니면 탈북자인데, 다시 북한에 들어간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어느 역이지? 파묵역인가? 그쪽 쭉 다니면서, 그때 우리나라가 준 쌀을 걔네들이 지키고 나눠 먹고 하는 사진을 제가 주간동화 기자할 때 공개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일본의 후지 TV에 제공했는데 동영상도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구했냐 저한테 많이 묻고 그랬는데 요지는 뭔가 하면은 그때 그 사람이 들어가서 쭉 찍고 나올 때까지 안전해고 그걸 갖고 나와서 다른 사람 통해서 저한테까지 왔고 저는 이제 제가 보도하고 일본 후지 TV에 제공하고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어리뻥뻥하고 구멍이 많습니다. 쥐도서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 돌아올 때 용천 폭발 같은 사건 일어나도록 해봐라.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